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제국은 굵은 손으로 얼음 속에서 방어를 끌어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제구가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상점의 최동배가 억센 부산 사투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순한 살의 동배는 제국보다 3살 위의 선배로 시장에서 30년을 함께 버텨온 동지였죠. 안 나올 수가 있나요, 형님? 요즘 경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제국이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생선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엔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최근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도매권 재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존 상인들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구가 조합 임원 선거 출마는 생각해봤나? 동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임원이요? 아니다. 너 같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야. 시장 사람들이 모두 너를 믿고 있잖나. 동배의 말에 제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손으로만 일해온 자신이 과연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에서 상인들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국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것이었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은 제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제국 씨, 저예요. 이미정. 오랜 세월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전처 이미정의 음성은 여전히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제국은 잠시 할 말을 잃었죠. 아, 미정이 당신이군요.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미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과 다른 무엇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국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윤이 얘긴가요? 네, 그것도 있지만 더 복잡한 문제예요.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제국은 동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동배는 알아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장 근처 카페에서요. 오후 2시쯤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난 제국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연락이 끊어졌던 이미정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조합. 임원 선거 얘기가 나온 것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어요. 형님,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 동배의 당부에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이미정의 전화를 생각했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 그리고 아들 하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제국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인근의 작은 카페. 한제국은 어색하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밴 작업복 차림이 카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며 이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도시적인 세련미를 풍겼죠. 5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이미정이 제국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제국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커피 한 잔 시킬까요? 됐습니다. 바로 얘기하죠. 제국의 단호한 말에 이미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입을 열었어요. 하윤이 얘기부터 할게요. 아이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국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해양생명학을 공부하는 아들 하윤은 그의 자랑이었거든요. 학비가 부족해서요. 제가 보험 설계사 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혼했어도 하윤이는 제 아들인데. 제국의 진심 어린 반응에 이미정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진짜 목적을 꺼냈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미정이 서류를 제국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작성된 보증서였어요. 이게 뭡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제국 씨가 시장 선배분 사업 자금에 연대보증 서준 거. 제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났거든요. 시장 선배인 김용식이 냉동창고 사업을 할 때 정 때문에 보증을 서준 일이었어요. 김용식 선배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조합 임원 선거 출마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보증 문제가 터지면 제국 씨뿐만 아니라 이미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국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당신과 처가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당시 보증서에 제 도장도 찍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곤란해요. 제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정으로 살아온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줄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원금과 이자 합쳐서 2억 정도. 제국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장에서 20년을 일해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선거 출마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면 채권자들도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미정의 제안에 제국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절 믿고 있는데. 제국 씨, 현실을 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국은 창밖의 자갈치 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정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변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윤이 등록금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제국이 말을 망설이는 순간 이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국 씨, 하윤이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이미정의 말은 제국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 시간 한제국은 자갈치 시장 뒷골목 술집에서 최동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 2개가 비어 있었고 제국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형님,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국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정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은 후였어요. 야, 한제국. 정 주고받으며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동배가 굵은 손으로 제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발목 잡히면 어떡합니까? 하윤이까지 고생하게 생겼는데. 아들 등록금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2억이라. 동배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무리 시장 선배라지만 그런 큰 돈은 쉽게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선거는 포기해야겠습니다. 제국의 말에 동배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 너 같은 놈이 포기하면 시장이 누구 손에 넘어가겠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하지 마. 김용식 그놈이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냐? 동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평생 부산 바다에서 자라면서
의리와 정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술집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그는 다름 아닌 하윤이었어요. 아버지, 하윤의 목소리에 제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윤아,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제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하윤이 제국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침착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전 휴학해도 괜찮아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무슨 소리야, 하윤아. 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동배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윤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거든요. 동배 아저씨,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하윤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신탁? 제국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금융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지원해 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머니도 안심하실 테고. 하윤의 말에 제국은 아들의 성숙함에 새삼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증 문제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효? 네. 김용식 아저씨 사업 실패가 언제였는지, 채권자들이 언제부터 추심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동배와 제국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의 침착한 분석에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윤아, 내가 이런 것도 아는구나. 해양생명학 전공이지만 부전공으로 경영학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사람들을 위해 출마하신다면 전 응원하고 싶어요. 과거의 보증 때문에 포기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고맙고도 자랑스러웠어요. 하윤아, 아버지, 정은 물건값이 아니잖아요. 동배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하윤이 동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도 똑똑하게 나눠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분이 시장을 이끌어야 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동배가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녀석,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나? 제국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과 동배의 믿음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틀 후 오전, 한제국은 부산지방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의 제안으로 찾아온 곳이었어요. 변호사는 제국이 가져온 15년 전 보증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이 보증서에 문제가 좀 있네요. 변호사의 말에 제국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문제 말입니까? 우선 시효부터 보면 주채무자인 김용식 씨가 사업 실패한 시점이 10년 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국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법률 용어는 그에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제국 씨에게 돈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효 문제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호사가 보증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보증서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자라뇨? 보증 당시 제국 씨의 재산 상태나 보증 능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무엇보다 보증 금액이 제국 씨의 경제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국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법정에서 다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조합 임원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군요. 제국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선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제국은 하윤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다. 법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까지는 시간이 부족해. 그럼 포기하실 건가요? 하윤의 질문에 제국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 보이는 자갈치 시장이 평소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윤아, 아버지가 이 시장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었어.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버텨올 수 있었고, 제국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알았어. 정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윤은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평생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윤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국 씨, 돌아보니 이미정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미정이 당신, 채권자가 연락 왔어요. 다음 주까지 답 안 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정의 말에 제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등록금 문제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네요. 왜요? 하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증 문제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의 과거가 아들의 미래까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더욱 아버지가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도망치면 평생 이런 일에 시달릴 거예요.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면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윤의 말에 이미정과 제국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2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판단이었어요. 하윤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제 등록금 때문에 아버지의 꿈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국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한제국은 새벽부터 경매장에서 일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가족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떠올리며 말이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하윤이 경매장으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탁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응, 우리 어젯밤에 정한 대로 하자. 제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하윤의 학업은 신탁을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제국은 선거에 출마하되 보증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었죠. 신탁 서류는 오늘 오후에 처리됩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고요. 그래, 내 어머니도 이해해 주더라. 제국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정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아들의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며 동의해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선거 나가실 거예요? 하윤의 질문에 제국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최동배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제국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형님? 김용식이 그놈이 채권자랑 짜고 내 선거 방해하려고 한다. 동배의 말에 제국과 하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출마 신청하는 날에 맞춰서 채권자들이 압박을 가할 거라는 얘기야. 제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김용식이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제국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야 해요. 하윤이 제국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당하다고? 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선배를 믿고 보증 서준 게 죄는 아니니까요. 하윤의 말에 동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하윤이 말이 옳아.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어. 오후 2시 조합 사무실. 제국은 출마 신청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제 시도죽에 속 편집했어요. 한제국 씨, 출마 신청하러 오셨습니까? 조합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 미묘한 기색이 있었어요. 네,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국이 서류를 내밀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한제국 씨. 그 남성은 자신을 채권자 측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제국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 얘기 드릴 게 있어서요. 변호사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이것이 바로 김용식의 계획임을 직감했어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국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임원이 되실 분이 이런 채무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의 말에 제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더욱 당당하게 말했죠. 그렇다면 법정에서 보시죠.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하윤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동배도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동배가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채권자 측 변호사라고 하시네요. 제국의 설명에 동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거리야. 하지만 하윤이 동배를 말렸어요. 동배 아저씨, 진정하세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하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보증서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변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윤이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채권자들이 10년 동안 공식적인 추심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요. 하윤의 침착한 말에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시효 완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법정에서. 맞습니다.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투죠. 제국이 변호사의 말을 받으며 출마 신청서를 조합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한제국, 자갈치 시장 수산물 도매업 조합 임원 선거에 출마 신청합니다. 조합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도장을 찍었어요. 제국의 출마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순간이었습니다. 선거 유세 첫날 밤 자갈치 시장 광장에는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제국은 간이 무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후의 소동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한제국입니다. 제국의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국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5년 전 저는 시장 선배의 사업 자금에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 선배가 어려울 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국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선배의 사업이 실패했고 지금 채권자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큰 돈이죠. 더 큰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제국이 형, 우리는 형님을 믿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국의 솔직함에 감동한 것이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제국이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무대 뒤에서 김용식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한제국,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용식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제국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용식 형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 지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김용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야, 내가 언제 내게 보증 서달라고 했냐? 내가 먼저 서주겠다고 했잖아. 김용식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바로 그때 하윤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하윤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용식 아저씨, 그때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너는 누구야? 저는 한제국의 아들 하윤입니다. 하윤이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죠. 아저씨께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형식적인 보증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윤의 말에 김용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채권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선거를 방해하려고 하시는 것도 사실이죠? 하윤의 차분한 추궁에 김용식이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들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윤이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시장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셨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선량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는 어른들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윤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용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무대를 내려갔어요. 아버지, 하윤이 제국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당하세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국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싶었어요. 여러분, 저 한제국은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똑똑하게 정을 나누겠습니다. 제국의 다짐에 광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많은 상인들이 제국에게 힘을 보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갈치의 빈-제7장. 선거 당일 오전 자갈치 시장 조합 사무실 앞은 투표하러 온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제국은 새벽부터 경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후에 투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국 형님, 큰일 났어요. 젊은 상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채권자들이 조합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어요. 제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김용식과 채권자들이 마지막 수를 쓴 것이었어요.
조합 사무실 앞에 도착한 제국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제국 후보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2억 원 빚쟁이가 조합장이 될 수 있나 같은 피켓들이 나부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제국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든 채권자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해온 한제국입니다. 제국이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상인들 중 일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국이가 정말 2억 원이나 빚이 있다면서 그런 사람이 조합장해도 되는 거야?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제국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끝까지 버텨내기로 결심했어요. 오후 3시 투표 마감 1시간 전 하윤이 조합 사무실 앞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제국은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한제국의 아들 하윤입니다. 하윤이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보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채권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15년 전 제 아버지는 시장 선배를 도와주려고 보증을 서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하윤의 질문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그 도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윤이 채권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채권자들이 10년 동안 제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윤의 말에 채권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 당일에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진짜 돈을 받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하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아버지는 평생 이 시장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어요. 하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장이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아버지의 선량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하윤이 김용식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제국 같은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직하지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사람, 상인들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하윤의 연설에 광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났어요. 아들아. 제국이 하윤에게 다가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당당하게 투표하세요. 결과가 어떻든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하윤의 말에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오후 4시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발표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죠. 제국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충분히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성장과 진정한 동료들의 지지 말이에요. 자갈치의 빈-마이너스 제8장. 개표 결과 발표밤 조합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제국은 최동배, 하윤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정도 조용히 뒤편에 앉아 있었죠. 제국아, 떨리냐? 동배가 제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요, 형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제국의 대답에 하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정 평온해 보였거든요. 오후 8시 드디어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갈치시장 수산물 도매업 조합 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제국 후보 총 투표수 320표 중 150표를 얻어 낙선하였습니다. 제국은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보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되기는 어려웠죠. 아버지, 하윤이 걱정스럽게 제국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하윤아. 오히려 후련해. 제국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거를 통해 얻은 것이 잃은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때 동배가 제국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국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둘이 조합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이 이미정이 하윤에게 다가왔어요. 하윤아, 정말 대단했어. 오늘 연설, 어머니,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 너도 많이 컸구나. 이미정의 말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밖에서 동배가 제국에게 제안하고 있었어요. 제국아,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새로운 시작이요? 새 유통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기존 조합과는 다른 정말 상인들을 위한 조합 말이야. 동배의 제안에 제국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형님, 제가 선거에서 진 사람인데 그래서 더 좋은 거야. 권력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 진짜 일을 할 수 있어. 동배의 말에 제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몇몇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더 확신하게 됐지. 제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거에서는 졌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형님, 해보겠습니다. 제국의 대답에 동배가 환하게 웃었어요. 6개월 후 새벽 4시 자갈치 시장 경매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한제국은 새 유통협동조합 일로 더 바빠졌지만 여전히 새벽 경매는 빠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윤이 연구실로 가는 길에 경매장에 들렀습니다. 신탁으로 마련된 등록금으로 무사히 새 학기를 시작한 후였어요. 하윤아, 실험 잘 되고 있냐? 네. 바다 생태계 복원 연구가 생각보다 흥미로워요. 하윤의 대답에 제국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협동조합 일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 상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서 제국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권력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하윤아. 네. 보증 문제도 어제 최종적으로 해결됐어. 시효 완성으로 법원에서 인정해줬지.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응.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제국이 생선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가야겠어요. 오늘 중요한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하윤이 연구실로 향하고 제국은 다시 경매장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 협동조합 동료들과 함께였죠. 몇 시간 후 해가 떠오르면서 자갈치 시장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새벽 일을 마치고 협동조합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늘도 상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야 했거든요.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새벽을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국은 아들의 꿈을 지켰고 하윤은 아버지의 새 출발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